자, 2차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과 인테리어. 이제 고객들의 그 기호, 취미, 뭐 욕구 수준들이 정말 다양해졌죠. 그리고 그 멋있고 이 깔끔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그런 어떤 가게, 점포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테리어는 이 고객들로 하여금 뭔가 우리 공간에 대한 느낌을 주고 또 그 느낌을 통해서 이 공간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분명히 느끼면서 또다시 재방문하겠다는 의사, 그 다음에 이게 특별한 공간으로서 매력이 있다라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다른 고객들을 유인하고 또 다른 고객들을 함께 이렇게 그 재방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객들을 이 인테리어를 통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서 이 디자인과 인테리어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NS를 요즘에 많이 활용하죠. 특히 인스타그램. 이것들에 보여지는 이제 과거에는 뭐 페이스북이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 이런 기능에 있어서의 파급 효과는 뭐 과히 그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보이는 상품과 인테리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방문을 결정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 검색을 해보면 뭐 네이버를 검색해서도 다시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찾아보기도 하고 뭐 특히 공간, 디자인, 상품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그 인스타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디자인과 인테리어는 이 특히 이런 요즘에 활용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디자인에 대한 어떤 컨셉, 또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브랜드, 이런 것들을 이 다 구현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테리어에서는. 그래서 이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공간 안에 있는 조명, 또 색상, 디자인의 어떤 스타일, 형태, 또 우리 그 가게 안에서 쓰이고 있는 모든 물품, 아이템, 뭐 이런 것들까지도 잘 연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이제 신경 쓰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테리어에서 챙겨야 할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포 전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점포 전면이 고객을 안으로 들어오게끔 유도한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보이고 이 전체적인 어떤 컨셉의 결정체가 바로 입구 전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입구 바로 우리 점포의 전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 전면에 있는 어떤 인테리어 디자인은 매우 우리 고객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는 이제 그 동네 상권에도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을 한 세련된 디자인을 한 공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생기면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여기 한번 가볼까? 그게 여기가 뭐지? 이러면서 찾아보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고객을 유인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가게 점포의 전면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입구부터 고객의 편의를 위한 세심한 배려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 연출 또 인테리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컨셉을 명확히 하면 이 디자인 컨셉도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건지 또 컨셉 안에서 또 우리가 색깔이나 컬러를 어떻게 쓸 건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민을 하면 고객들에게 어떤 공간을 어필할 것인지 특히 어떤 색깔을 써서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어떤 특별한 연출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우리 공간을 보여줄 것인지들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조명도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이 조금 이제 그 모던한 인테리어에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들. 뭐
특히 이제 이런 데들이 사진 찍기 되게 좋거든요. 사진이 굉장히 따뜻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점포의 조명이 실제로 우리 매출들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사진 찍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진 찍기 위한 공간을 연출시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포 안에 테이블 공간, 고객 등을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선도 고려해가지고 배치하고 설계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인테리어 전면부죠. 네, 전면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이제 이건 이제 도면을 이런 도면들을 이제 보통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안이라 그러면 이거를 디자인 시안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정확히 이제 구현되는지 안 구현되는지가 이렇게 요즘 디자인으로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D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나올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테리어 전면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통행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뭔가 그 매력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유리창을 통해서 다 보이죠. 물론 유리창을 막아놓고 밖에 있는 특별한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에게 그 어떤 시선을 끄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히 통유리로 요즘에 이제 나와 있는 경우들은 공간 안까지 디자인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전면부의 배치, 특히 이제 이런 로고를 어떻게 배치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제가 하나 지금 기억이 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그 중간 평가 중에 그 한 친구가 요 마크 이 펜이죠. 이거 펜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도 그거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그 피드백 잘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글자를 쓰면 사실 여러분들 이게 저도 이게 영상으로 바뀌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 뭉개지기도 하고 제가 이제 돌려보면 사실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나가는 속도나 글씨체도 엉망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도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을 쓰는 거는. 그래서 그 좋은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몇 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멜커피 로스터라고 이 오사카,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한 동네 골목 안에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제가 이 카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건물 전체를 보더라도 건물이 굉장히 낡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가게의 구성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로 쳐도 좀 오래된 동네 골목이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면부에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죠. 간판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카페가 오사카에서 제일 유명한 카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스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다른 화면으로.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오사카의 시내에 있는 멜 커피 로스터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요 화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많은 친구들이 이 멜 커피 로스터라는 글자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 글자가. 이 글자를 통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인증샷을 다 남깁니다. 전부. 보시면 자, 많은 친구들이 이 의자 및 이 공간에서 이렇게 그 인증샷, 여기에 왔다라는 인증샷을 남기죠. 일본에 있는 친구들,
지금은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여기를 가지 못하지만요. 여기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이거에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서 이 멜 커피 로스터를 찾습니다. 가게 전면에 이 특징적인 어떤 색깔과 인테리어를 통한 글씨체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매력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곳을 인스타를 통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수많은 친구들이 여기 방문을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최근 사진들이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이제 뭐 코로나 전에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를 이 오사카에 방문하는 친구들이 이 멜커피 로스터라는 곳을 반드시 많은 친구들이 특히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커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저도 여기를 이 사진을 보고 여기를 저도 방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저도 이제 커피가 워낙 일본에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커피 산업이나 문화가 훨씬 더 앞서 있고 발전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일 때문에 뭐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를 가끔 가게 되면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저도 이걸 인스타에서 보고 찾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벌써 여기 갔다 온 지가 한 4년 지금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해서 이런 이 멜커피 로스터라는 곳에 대한 인증샷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유는요. 음, 그 우리나라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지도 보이시죠? 이 지도는 구글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구글 지도에다가 주소 등록을 해놓으면요. 이게 검색이 다 됩니다. 구글에서. 그럼 인스타에서도 검색이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특별한 커피집들을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방문하고 거기서 인증샷을 남기고 그러면 또 다른 외국인들이 그 인스타를 보고 찾아오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계정을 만들려고 그랬던 이유는 바로 이런 우리 가게 홍보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여행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런 여행의 그런 어떤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여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 인스타를 통해서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홈페이지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있죠.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온라인샵 주소 저희가는 그렇게 해서 2만 한 3천 명이 넘는 그런 팔로우들이 있고 이런 게시물들을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객들을 유도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릴 곳은 이 푸글랜 도쿄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런 이 카페를 방문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푸글랜 도쿄라는 곳에 와서 인증샷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 인증샷이 뭔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특징적인 게 이 로고입니다. 이 로고, 이 커피 앞에 이 가게 문 앞에 있는 곳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인증샷을 찍든지 아니면 이 가게에 있는 로고 밑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이 로고, 새 모양의 로고와 함께 인증샷을 찍는 게 이 푸글랜 도쿄라는 곳에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의 그런 하나의 그 방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밑에서 찍는 것들. 그래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를 찾아오고요. 여기 사장님은 사실 이제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제가 알기로는 그 네덜란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특징적인 공간, 어떤 동네에 있는 골목에 있는 뒷골목에 이런 특징적인 주택을 개조한 이 커피집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도쿄라는 도시를 방문하는 친구들이 여기를 오게끔 만드는 하나의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 점포를 디자인을 할 때는 우리 가게 전면에 뭔가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또 되게 재밌는 곳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커피 라메야라는 그 일본의 도쿄 시내에 오모세산토 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뒷골목에 있는 주택가 뒷골목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이 가게 안의 모습이에요. 여기 약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한약방 느낌, 우리나라 옛날 한약방 같은 느낌입니다. 뒤에 이제 여기는 그 커피를 내리는 방법이 전부 다 드립 커피, 이런 드립 커피만 내리는 곳이고요. 여기에 이 가게의 요 모습, 이게 이제 사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사진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찍고, 이런 카페에 있는 바리스타 사진을 사람들이 찍어서 굉장히 많이 여기 오는 친구들이 올립니다. 사진들. 이 바리스타 사진들을 찍어서. 그렇게 이게 이제 사진이 퍼져나가면서 저도 이걸 보고 여기를 일부러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커피 마미야라는 곳입니다. 카페. 요런 인증샷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찍고요. 정말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뭐 저도 도쿄를 간다면 다시 한번 여기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어떤 인테리어를 통해서 고객을 어필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패킹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원두커피 패킹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이 많은 친구들이 이 그 카페 전면부에서 또 카페 안에서 바리스타의 사진과 특이한 그런 인테리어의 사진들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이 퍼날릅니다. 저도 그 여기 계신 요 분이 이제 저한테 커피를 내려줬던 기억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인스타가 왜 중요한, 인스타를 통한 활용, 그 다음 인스타 이 디자인과 인테리어에 있어서 이 왜 가게의 전면부가 중요한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공유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수업으로 다시 좀 넘어가서 다시 좀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여기 퍼센트 아라비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교토라는 일본의 오래된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라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 여기 재밌죠? 그리고 이제 그 카라멜이나 뭐 이제 초콜릿 파는 가게에 있는 그런 기구인데 요거를 이제 커피 원두를 여기다 넣어놓고 인테리어를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일본에서 그 제가 블루보틀이라는 블루보틀 커피 소개해드렸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동네에서 이 교토라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한 커피집이 이 이제 그 전 세계의 그런 스페셜티 커피 전문집으로서 중동이라든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이제 그런 진출해 있는 그런 커피집이라고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토에 이제 우리나라 경주 같은 그런 뒷골목에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먹는 겁니다. 이 가게에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여기 이제 가게 이건 교토 그 시내에 있는 그 청수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입구에 올라가는 곳에 있는 이 카페고요. 사실은 여기보다 더 어디가 유명해졌었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교토에 그 아리시미야라는 앞에 그 아름다운 강가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을인데 가을이 너무 이쁜 그런 경치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런 조그만 그 이 퍼센트 아라비카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 여기는 정말 줄이요 몇백 미터 줄이 서 있습니다. 저도 처음 갔을 때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었는데요. 제가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갈 때부터는 정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특히 중국인들이 여기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여기 정말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7, 80%가 중국인일 정도로 이곳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인스타를 활용하고 이 카페 전면부들을 노출식으로 다 만들어 놨죠. 이 통유리입니다. 통유리로 이게 다 보이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작은 한옥을 개조해서 이 일본식 전통 가옥을 개조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매장이 아니고요. 들어가서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만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먹을 수 있게 된 매장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들을 이제 즐겨 찾고 또 방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다 인스타에다 이 가게를 홍보를 합니다. 이런 사진들을 찍어서. 자, 그래서 이 인테리어와 디자인이 특히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곳들은 이 전면부에 대한 가게의 어떤 특색들을 전면부에 내세우면서 이것들이 사람들이 이거를 홍보하면서 특히 인스타라는 매체를 통해 홍보하면서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그 선풍적인 그런 어떤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에 있는 커피 매장을 제가 몇 군데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카페를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인테리어 전문부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얼마 전에 TV에서도 지금 뭐 장사가 요즘엔 좀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청주의 김밥집인데요. 분식집이죠, 분식집. 분식집이 이런 카페 인테리어로 전면부에 그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사진 포인트를 만들면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몇 달 만에 정말 오픈하자마자 몇 달 만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매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만약에 오픈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D 디자인. 요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좀 끄고. 네.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게 3D 디자인 설계입니다. 그래서 가게에 대한 구성들이 여러분들이 도면 같은 거를 보는 건 쉽지 않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인테리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우리 가게가 어떤 컬러, 의자를 배치했을 때 어떤 의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공간이 연출될지가 이런 식으로 자세히 아주 드러나게 해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작은 매장들인데, 이건 작은 매장들인데, 이렇게 한 10평 정도 안쪽인 그런 매장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진 도면을 통해서 우리 가게가 어떻게 보여질지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여기 뒤에는 이제 창고 겸 사무실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그 카페 주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픈형 냉장고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머신하고 이런 기구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되는 장면들이 여기 그대로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메뉴판, 그 다음에 인테리어 소품들이 위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의자가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이제 개방형 의자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테이크 아웃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주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 그런 하나의 이제 커피숍의 디자인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 도면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좋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만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우리 가게가 어떻게 연출이 될지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인테리어의 내부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이 안쪽에 보시면 이제 개방형 창문이 이렇게 있죠. 오픈형입니다. 그래서 특히 봄에 이제 조금 날씨가 이제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이 없어지면 여기를 열어놓으면요. 환기도 물론 잘 되지만 여기 이거 개방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에 여름전 초여름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열어놓으면 훨씬 더 이제 그 가게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오픈된 공간을 통한 모습들이 사람한테 훨씬 더 개방감을 주고 그다음에 더 청량감을 느끼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을 설계를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바닥 재질을 어떤 걸 쓸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이블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테이블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4인용 테이블을 쓸 것이냐, 아니면 벽면에 있는 의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벽면에는 이 공간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이제 이 공간 벽면이 틀리죠. 여기는 벽돌식 타일을 붙인 거고, 여기는 이런 그림 노출을 통해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 천장을 보시면요. 이 천장에 에어컨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노출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천장 벽면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관들이 다 보이게끔 해서 노출로
요즘에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죠. 여기 이제 공간이 꽤 크다 보니까 이쪽 면을 커버할 수 있는 에어컨 하나, 그 다음에 이쪽 면을 커버할 수 있는 에어컨 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벽면에는 이렇게 빔 장치가 있어서 이쪽을 화면으로 활용해 가지고 빔 프로젝트로 가끔 이제 영상들을 틀어주거나 음악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 연출을 해 놓은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서비스 바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간단한 뭐 물, 그 다음에 뭐 냅킨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쓸 수 있도록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조명도 이제 여기 보시면 조명들을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놨죠. 벽면에다 조명을 싸가지고 이제 이그 측면 조명을 통해서 이제 직접 조명을 피하는 형태. 그러면서 이제 공간을 좀 더 따뜻하게 보이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조명 형태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거는 뭐 창문을 뭘 쓸 건지, 벽면을 어떻게 할 건지, 바닥을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인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건지, 조명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냉난방기를 어떻게 비치해서 커버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평이 이하면 이 냉난방기 요거 하나로 커버가 돼요. 그렇죠. 20평이 넘으면 이게 하나 가지고 힘들죠. 그리고 여기는 층고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게 층고가 높으면 이 이제 냉난방기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도 성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여름이 한여름에 이렇게 창문을 닫아 놓아야 될 때는 때로는 이제 그게 용량이 모자라서 타워형 뭐 이제 그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면부를 보는 거죠. 여기도 아까 이제 경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리창 벽면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항상 개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이제 주문대가 여기고요. 여기가 주문대고 여기가 이제 주문 픽업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 여기가 이제 주문하는 곳. 그다음 여기가 이제 그 서비스 바 태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주문하는 곳이죠. 픽업은 여기서 하고 여기 오더라고 써 있죠. 그다음 여기 이제 메뉴판 뒤에 보입니다. 이제 주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냉장고가 여기 위치해 정면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테이블들이 의자들이 각기 틀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요즘에는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명들은 이제 각각 조명들이 비추고 있는 곳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조명 형태들도 요즘에는 이렇게 이걸 레일식 조명이라고 해요. 레일식 조명. 여기 앞에는 이제 레일식 조명도 있고 떨어지는 조명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방, 카운터, 쇼케이스, 그다음 메뉴판, 조명들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내가 고민해보고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제 사업 계획서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뭐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이런 사진들을 구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매장을 연출할 거예요라고 사업 계획서 안에다가 이 디자인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그 가상 창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가져와서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게를 이런 식으로 연출할 거예요라고 보여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그 의자하고 테이블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벽면 인테리어 따라서도 이런 이제 그 이 테이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뭐 의자의 공간에 따라서는 의자는 이런 형태의 이런 의자들을 놓고 이쪽은 또 이런 형태의 의자와 들이 배치가 되고 또 조명도 이쪽에 있는 조명 스타일과 이쪽에 있는 조명 스타일 틀리죠. 이런 것들도 이제 벽면 인테리어, 조명, 테이블 의자들을 공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배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냉난방 시설의 이제 굉장히 잘못된 예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나 준비를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유광이라 그러거든요. 번쩍번쩍하는 게 보이죠. 이런 유광들은 이거는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좀 심하게 나오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죽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간이 굉장히 크죠. 공간이 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한 대뿐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이런 경우들은 여름에 이제 에어컨이 거의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쪽은 창가인데 창가 쪽에 이렇게 스탠드 형태로 돼 있고 쭉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실 수 있게 됐고 중앙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테이블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쪽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쪽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름 같은 경우라면 굉장히 더위를 많이 느끼겠죠.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신경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독서실형 카페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자, 이거는 또 홀 인테리어를 이런 형태로도 잡을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카페들 같은 경우 가시면 이제 이 커피가 벽을 보고 있죠, 전부 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개방형 오픈형 이런 카운터들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개방형. 여기는 이제 냉장고를 처음에 이제 매립형으로 설치를 안 하고 나중에 추후에 들여놓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요즘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매립형으로 다 냉장고를 쇼케이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공간이 여기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이런 테이블들도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3인용 테이블들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뒷면 같은 경우 여기 사실은 이제 여기 후드가 필요가 없는데 여기 후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조명 형태들도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그 다음에 여기 벽면에 있는 여기는 여기 비스트로 형태의 그런 이제 레스토랑 겸 카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메뉴판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자, 홀 인테리어 카운터 메뉴판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연출이 잘 될지,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카운터 전면부 하나 예죠. 그래서 여기 오더가 있고 이제 픽업대가 있고, 요즘에 이제는 메뉴판들을 요 앞에다 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쇼케이스가 바로 이렇게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여기서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옆에 이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들을 이제 레일형 조명으로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줄이 들어가죠. 주방을 비추는 조명,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이 카운터를 비추는 조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유리판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메뉴판입니다. 투명 아크릴로 해가지고 메뉴판을 제작을 하는 거죠. 카페 카운터 전면부를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주방을 비치를 하는 겁니다. 제빙기가 있고 냉장고가 양문형으로 있죠. 양문형 냉장고도 이거는 냉동기 이제 냉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피가 2구짜리가 들어가 있고, 자 이건 이제 그 디스펜서라 그래서 냉온수기가 이제 주로 뜨거운 물 나오는 거죠. 그다음 정수기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라인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팥빙수 만드는 기계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싱크대입니다. 여기 이제 쇼케이스가 보이죠. 카페 공간 안에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 틀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요건 이제 외식업 주방이죠. 외식업 주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죠. 세척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큰 화구들이 있고요. 작업대들이 이쪽에 양쪽에 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척 공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냉장고들이 뒤쪽 벽면에 배치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방도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오픈 키친 레스토랑입니다. 보통 이제 웨스턴 스타일이나 이탈리안 레스토랑들이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오픈 키친 레스토랑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뷔페 레스토랑으로 가면 대부분 다 오픈 키친처럼 다 안에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그 오픈 키친들도 외식 레스토랑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게 이제 인테리어 효과인 거예요. 이게 쓰는 것보다 인테리어 효과로 이제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도 이제 그 소형 이제 오픈 키친 레스토랑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작은 그런 이제 매장인데요. 여기 후드하고 이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조리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운터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카페 디자인 평면도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 3D 디자인으로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을 하면 시각적으로 내가 이제 우리 공간이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아예 그런 보여주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렇게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이런 도면을 가지고 구성을 도면 설계를 합니다. 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 그 3D 평면뿐만이 아니라 이 도면을 놓고도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동선에 따라서 테이블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테이블이 몇 개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정문입니다.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벽 쪽에 있는 테이블, 이쪽이 이제 발코니죠. 발코니에 2인용 테이블이 두 개가 있고, 중간 공간에 또 2인용, 3인용 테이블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카운터를 나누는 벽이 있고, 이제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문하고 계산대가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내부 주방이고, 여기는 이제 카페형, 이제 밖에 있는 주방입니다. 그 다음에 의자가 이제 벽에 붙어 있는 의자가 있고, 여기 또 테이블이 2인용, 2인용, 4인용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도 이제 중앙에는 이제 좀 단체 8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밖에 테라스 홀에는 이제 3명, 3명, 2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무들도 심어져 있는 공간이 있죠. 이런 형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공간하고 이제 유사한 공간이 이쪽 공간 뒤쪽에 또 마련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하고 내가 이 공간은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 이걸 그림으로 밑그림을 그려주면 인테리어 할 때 훨씬 더 이제 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